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D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삼성이 12나노 공정에서 DDR5 양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12나노면 10나노대 5세대 기술입니다. 10나노대 진입해서 내놓는 다섯 번째 D램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경쟁사들은 아직 4세대 14나노 공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메모리도 10나노대로 접어들면서 EUV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삼성은 지난 2021년부터 D램 생산용 EUV를 도입해서 DDR5와 LPDDR5 D램 메모리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이 하이닉스도 EUV 기반으로 대량 생산에 나선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은 이미 지난해인 2022년 말에 메트로라 CEO가 2024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D램에 EUV 공정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때까지는 EUV 장비 없이도 차세대 D램을 만들 것이며 여기에 맞춰서 10나노급 4세대와 5세대 제품을 내놓았다고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여기서 유의할 게 있습니다. 마이크론 5세대 제품의 경우는 LPDDR5 제품입니다. 모바일용 D램이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삼성이 10나노에 진입해서 다섯 번째 내놓는 D램인 DDR5는 12나노 공정에서 만든 것으로 서버와 PC용 D램입니다. 모바일용 D램보다는 기술적으로 구현이 더 어렵습니다. 그만큼 삼성이 앞서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 메모리는 모든 칩 사양이 다 같은 표준 칩 커모더티인데요. 그 결과 상대적으로 CPU, AP 등 시스템 반도체보다 제작 난이도가 낮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메모리도 시장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특히 D램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단순 저장 장치 낸드보다 시장 진입 자체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제 D램 시장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 업체가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D램 시장은 도시바, 인텔, 키몬다, 히타치, NEC 등 수십 개 업체가 난립했었지만 3개 업체로 정리된 이후에는 새 플레이어 진입 자체가 없다시피 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버거운 시장이 바로 메모리 시장입니다. 사실 그 D램은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에는 다 사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외에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는 물론 그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래픽 카드나 이 차량용 반도체에도 D램은 탑재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영구히 저장하는 낸드 플래시와 같은 비휘발성 메모리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연산 장치로 가는 길목에는 반드시 속도가 빠른 휘발성 메모리인 D램이 필요합니다. D램 같은 휘발성 메모리는 전력이 공급될 때만 데이터가 임시로 저장되는 메모리입니다. 우리가 그 타이핑할 때마다 바로 휘발성 메모리인 비휘발성 메모리인 낸드에 바로 저장되면 좋을 것 같지만 굳이 그 휘발성 메모리인 D램에 임시 저장했다가 저장 버튼을 눌러야만 비휘발성 메모리인 낸드에 저장되도록 한 이유는 낸드 속도가 그만큼 너무 느리기 때문입니다. D램 같은 휘발성 메모리를 섞어 사용해야 IT 기기의 동작이 빨라지고 효율적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비휘발성 메모리인 낸드 기반의 그 SSD나 하드디스크는 읽기와 쓰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CPU와 연결될 경우 CPU가 아무리 빨리 작업을 처리한들 데이터의 입출력이 늦어서 연산 속도의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D램이 필요합니다. 물론 D램보다 빠르고 소비 전력도 낮은 S램도 있지만 S램은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대중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성 메모리인 D램 중심으로 메모리가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D램의 진입 장벽이 높은 이유로 꼽히는 게 바로 그 캐패시터인데요. D램은 스위치 기능을 하는 트랜지스터 한 개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캐패시터 한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캐패시터가 유별난 구조물이라 공정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이 D램에서 이 캐패시터는 수초 이내에 짧은 시간 동안 전하를 저장했다가 방출합니다. D램은 캐패시터 상의 전하를 축적하면서 0과 1이라는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D램 기술 발전은 이 캐패시터의 발전과 계를 함께 해왔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칩 미세화로 캐패시터를 구현할 방법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 결과 새로운 소재와 구조를 테스트해서 수많은 양의
전하를 담아낼 수 있는 캐패시터를 만드느냐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패시터 기술은 첨단 신소재의 결정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삼성이 만든 12나노 DDR5 D램도 결국 그 캐패시터의 성능 향상에 따라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삼성은 공식적으로 이번 공정에서 전하를 저장하는 캐패시터의 용량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캐패시터 용량이 클수록 데이터 구분이 명확해져서 오류가 줄어듭니다. 캐패시터 용량을 늘리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첨단 신소재 적용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IT 전문 매체 아난드테크도 이와 관련해서 이 삼성이 메모리 생산과 관련해서 새 노드에서 수율과 생산 장비를 유지하면서 신재료를 찾는 게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 되고 있는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 같다고 논평했습니다. 삼성은 이번 12나노 공정이 이전 4세대 대비 생산성이 20%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의 웨이퍼에 더 많은 칩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소비 전력도 이전 4세대 D램보다 23% 줄었다고 했는데요. 소비 전력이 개선되면 전력 소모가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 등을 운영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게 전 산업에서 절대절명의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5세대 D램이 최상의 솔루션이 돼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D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